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품위생 실험 수업인데 실험 수업은 실제 실기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2주간은 이론적으로 수업을 하고 한 주 정도는 보충 수업 자료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재는 없고 교재는 이제 PPT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제가 프린트를 해서 대면 강의 때는 인쇄물을 줄 겁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는 교과 목소개 및 식품위생 안전성 개요 하고 그리고 오늘 검체 채취하고 배지 조제까지 수업을 하고 그리고 다음 회차에는 보충 자료로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보충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부터 실제 실험 수업이 들어가는데 실험 수업 첫 주는 개인 위생 및 살균력 테스트. 요새 살균제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 실제 얼마나 살균력이 있는지 그 살균력 테스트. 그리고 일반 세균수 측정 10분 중에 그리고 5주차에 식품 기사 그다음에 기사 실기 시험에 그 단골 문제로 출제되는 대장균 정성 실험 그리고 6주차에 정량 실험. 그런데 지금 4주 동안 실험 수업을 못 했기 때문에 3번, 4번 묶어서 실험을 할 거고 그 다음에 5번, 6번 묶어서 실험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봐서 실험이 좀 밀리다 싶으면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로 바로 대처를 할 거고 중간고사 지나고 나서는 살모넬라, 그 다음에 비브리오,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 항색, 포도상구균, 세레우스 실험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 코로나 검사법에 등장하는 그 PCR 검사법을 이용해서 PCR을 이용해서 식중독 검사를 하는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기말고사 전 압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 테마, 그러니까 3번부터 개인 위생부터 중합요소 연쇄 반응을 이용한 식중독 검사까지 각각 PPT를 만들어서 조별로 발표를 합니다. 이게 보고서 겸 발표, 이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각 실험 테마별 보고서하고 조별로 만든 PPT 자료를 우리가 약 한 8개에서 9개 정도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실험에 대한 조별 발표로 과제물 평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편성은 계약을 했는데 대면 수업 할 때 그 첫 주에 조를 출석부를 보고 조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맹수를 보고 한 4개 조에서 한 5개 조 정도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식품위생학 시간에 배웠는데 식품위생 안전성 개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검체 채취 방법하고 배지 조제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의 요원을 보면 위생이라 해서 중국 고서 장자 중에 위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건 일본인 장녀가 현대적인 위생의 개념으로 최초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의 요원회 중에 영어로는 3가지 개념인데 하이젠하고 사니테이션, 세이프트 이 3가지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푸드 하이젠입니다.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BC 2세기경 카를제누나스나 왕이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유럽 지금 최근에 거의 매일 방송에 나오는 월드 헬스 오르가니즘에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식품 위생이라는 개념은 푸드 하이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 사니테이션은 라틴어의 사니타스에서 온 말로 이 라틴어의 사니타스는 헬스, 건강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에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 세이프트는 영어 그대로 해석 그대로 식품의 안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푸드 하이젠에는 전쟁과 불을 담당하는 아폴로 시인 아들인 그 아들의 또 딸 하이지아라는 여신에서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이 여신은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포괄적인 공중보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담당하던 여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하이젠이라 해서 푸드 하이젠이
이게 하이제닉이라고 하면은 위생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푸드로 붙이면은 식품위생. 여기에 이제 퍼블릭 하이제닉을 붙이면은 공중위생.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식품위생의 목적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1조에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정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식품 위해 방지고 그걸 통해서 식품의 영양, 그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들을 고루 섭취하는 영양 질적 향상 이걸 통해서 국민 보건 정진이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의 안전성 개념이 점점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산업화에 따른 변화. 즉 산업화 이전에는 우리가 대가족 중심, 그 농경사회의 대가족 중심의 가족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식중독이 발생하더라도 뭐 소규모 가족 행태에서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산업화 이후로는 대량 생산, 포장 또는 이제 외식 문화 발달, 그다음에 요새 최근에는 배달 문화, 또는 그다음에 혼밥, HRML 식품 등 이런 것들이 발달함으로써 옛날보다는 산업화 이전보다는 식중독이 발생을 하면은 대량으로 발생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항목의 확대. 관리 항목의 확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보다 관리 개수가 많아진 측면. 또 하나는 옛날부터 독성물질이나 이런 전염병균이나 이런 게 존재를 했지만은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불명으로 처리한. 그런데 현대의학이나 분석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이게 검출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것들의 관리 항목이 첨가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가공방법의 다양화로 가공 처리 다양,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이제 품목 관리 항목이 확대되는 거, 그리고 각종 유해 미생물, 오염기의 확대, 그리고 뭐 아플라톡신이나 이런 것처럼 옛날에는 분석이 안 되었지만은 지금은 분석이 되는 것처럼 분석 기술이나 의학 기술 발달로 미량 독성 물질의 관리 항목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안전 개념 변화, 소비자의 기대 안전 수준 향상,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으로 그냥 코로나 치면은 수만 건의 기사가 나오듯이 검색이 아주 자유자재로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전 개념이 평균 이상의 상향 조정이 됐다는 거. 그래서 위생 안전성 개념도 점점 더 강화되고 개념이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산하고 수입산하고 어떤 게 더 안전하냐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국내산은 한 83% 정도 안전하다. 그리고 뭐 안전하지 않다가 한 16% 정도. 근데 수입산 같은 경우는 반 이하가 그러니까 56% 정도가 안전하지 않다. 수입되는 것들은 한 43%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특히 중국산의 경우 대부분 우리가 농산물에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많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여하기 때문에 별로 안전하지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정의는 식품위생이라 하면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먹는 바로 즉석에서 먹는 또는 만들어서 먹는 이런 식품뿐만 아니라 그 식품에 첨가되는 뭐 보존료나 착색료 뭐 이런 첨가물, 그리고 그걸 담는 용기, 그리고 그걸 포장하는 포장지, 이런 모든 것에 대상으로 위생 관리를 원하는 게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위생정의입니다. WHO는 좀 더 우리나라보다 강범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위생이라 이게 실제 뭐 농산물을 수확하든 재배를 하든, 그 다음에 의류 같은 걸 양식을 하든, 이게 식품의 재배, 생산, 제조, 가공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될 때까지의 모든 단계의 식품의 안전성, 그리고 건전성, 완전 무게성을 확보하는 모든 필요 수단을 식품위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이라는 것은
학문적인 개념도 있지만 그 식품위생을 배우는 학문이 식품위생학이지만 식품위생은 WHO의 개념을 보면은 재배, 생산, 제조, 섭취의 이런 전 단계의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는 필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 안전성은 결과이자 목표입니다. 안전성이란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점으로 하는 결과, 목표이고 식품위생이란 것은 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단. 그래서 식품위생학은 안전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식품위생의 주로 위해 성분들에 대한 실험, 특히 식중독균, 이게 식중독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70%가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주로 식중독균에 대한 검출 방법, 주로 식품공정법에 따라서 검출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WHO의 개념을 보면 가정, 원료의 재배, 제조, 가공, 기구, 용기, 포장, 수송, 저장, 판매, 섭취에 보면 위생 요인들이 있는데 원료의 재배, 생육까지 포함이 되겠죠. 생육에는 기생충, 농약, 사료, 중금속, 공업용약품, 배수 등이 있고 제조, 가공, 여기는 채취하고 수확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식품, 동물 유래 자연도, 그 다음 위생동물, 곰팡이도, 갱구 및 인축 공통전염병균, 그 다음 부패, 이물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구 용기 포장에는 조리,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나 식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 시설물, 세균성 식중 등이 위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저장, 판매에는 냉장, 냉동, 콜드체인 시스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균성 식중독, 갱구 및 인축 공통전염병균, 곰팡이독, 부패, 위생동물, 이물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섭취는 시간, 장소에 따라 미생물의 부패, 위생동물, 화학물 오염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학물 오염 같은 경우는 불량식품 같은 경우 즉석에서 튀겨주거나 이럴 때 아주 많이 쓴 기름으로 튀긴다. 이러면은 트랜스 지방 같은 게 많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WHO에서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안전성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위 말하는 문서화 법이 된 것은 2202년 조항이 불량법에 대한 금지법이 최근의 식품법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문서화된 최초의 식품법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06년에 미 연방식품의약품 화장품법, 푸드 드러그 아나리시스 코스메틱 액트 해서 1972년 현대적 법으로 정비가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간혹 위생사 시험이나 기사 시험에 알면은 쉬운 문제인데 모르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이 언제 공포가 됐느냐, 그다음 법률 몇 호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962년 월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1962년 1월에 우리나라는 법률 제1007호로 위생법이 공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98년 2월에 식품의약품 안전법이 성립되고 97년부터 소위 말하는 햅섭이 법률에 들어가게 돼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식품 유해 사고 발생 원인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료의 오염, 두 번째는 부적절한 공정과 가공 방법, 세 번째는 위생관리 개념의 미흡, 그리고 새로운 오염원의 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료의 오염은 토양이나 해양과 접촉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오염원이다. 왜냐? 모든 우리 식자재들이 육해공군, 이게 특히 땅, 그다음 바다 이런 쪽에서 우리가 수확한 것을 재배 또는 생산 가공한 것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토양이나 해양의 오염도가 얼마냐에 따라 최종 제품의 오염률이 얼마냐, 또는 그걸 얼마만큼 제거해야 되느냐, 이런 살균법들이 들려지기 때문에 원료의 오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의 오염의 종류에는 미생물, 중금속, 화학물질, 기생충, 이물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미생물 오염도는 대충 한 평균 1억 마리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세척이나 오염도를 낮추는 수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부적절한 공정과 가공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공기계, 가공공정의 잘못 관리. 이게 가공기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우치 제품을 살균을 하는데 이 살균기가 기계에는 121도씨 30분 살균 세팅이 돼가지고 돼 있는데 실제로 그런 센서 부분이 오류가 일어나서 100도씨에서 20분만 살균이 된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원래 원하던 제조 공정, 121도씨에서 30분 제대로 된 살균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공기계나 가공 공정의 잘못 관리, 그리고 부적절한 살균이나 공정 자체의 결함 이런 데에서 의도치 않은 어떤 제품에 위해 미생물들이 남아 있거나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 개념이요. 이게 CO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대표자로 그러죠. 최고 경영자의 개념 미호입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CO 같은 경우 대부분 식품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 즉 돈이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식품 회사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는 운영만 하고 공장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대부분 다 맡겨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위생관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CEO들도 협석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또는 식품 전공자들이 현재는 많이 이런 식품 회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의 충분한 위생 안전 지식 개선 이런 것들은 전주기적인 위생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위생관리 개념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관리가 철저히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오염이라서 신종 식중독 미생물, 에스체리카 오이리칠 H7이나 슈퍼박테리아, 그 다음에 전염병 같은 거 지금 최근에 지금 계속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신종플루,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박테리아는 보통 우리가 세균들을 치료를 할 때는 항생제를 쓰는데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우리 박테리아를 슈퍼박테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항생제, 본수업 할 때 항생제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오염물질, 이게 옛날에는 없었던 산업화가 발달할 때문에 환경호르몬 또는 가소제, 그다음 다이옥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오염물질들이 계속 출현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 안전관리 향후 방향은 어떠냐? 안전관리의 기본 목적은 안전한 식품을 생산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안전관리는 최종 목표이나 최소화하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지금 우리가 이 지구라는 세계에서는 안전무게선, 제로 디펙터는 존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로 이펙트는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최소한의 조건, 이걸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objective risk를 해서 위험 수준 이하로 만드는 게 일단 최대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코로나 전염병도 유행하고 있지만은 전염병은 인류가 시작했을 때부터 유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전염병이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 유행을 하는 이유는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근데 예를 들어서 매일 먹어도 죽지 않는 수준, 이게 대장균을 어떤 식품 같은 경우는 비살균 제품 같은 경우는 대장균이 0마리 나와야 되는데 살균 제품 같은 경우 살균 전에는 대장균이 100마리가 나와야 된다. 이런 설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안전계수를 사용하는데 안전계수는 우리가 일명 이거는 독성물질입니다. 독성물질 페놀인데 페놀을 안전계수 1로 했을 때 그 안전계수 1을 기준으로 1보다 이상이면 살균력이 아주 뛰어나는 거. 그 다음에 2일 이하면 페놀보다는 조금 약한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독제로 지금 매일 지금 뿌리고 있는 방역이나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에탄올 같은 경우는 안전계수가 0.7에서 0.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세계를 완전하게 제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구를 살균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미생물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온도가 보통 121도씨에서 15분입니다. 15분. 그 경우에는 거의 모든 미생물이 사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구보다 큰 오토크레브 같은 그런 살균 장치를 만들어서 사람들은 잠시 달나라나 이런 데 이주시켜 놓고 지구로 통째로 넣은 다음에 살균을 해야만이 완전 무결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정도 수준은 매일 섭취를 해도 또는 매일 노출이 돼도 괜찮다는 업섹티벌 리스크로 대부분 식품 첨가물이다 또는 식중독, 균수든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식품 안전관리 효과는 주로 기업체의 입장입니다. 기업체 입장. 그래서 소비자 요구와 법적 강제 규정을 부합하는 조치로 일정 수준의 안전관리 시설 확보를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햅섭입니다. 햅섭. 그래서 기업체에서 식품 가공업체나 이런 기업체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효과로서는 법적 요구사항의 충족, 뭐 꼭 기업체만 아닙니다. 단체 급식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 사고의 감소 또는 소비자 신뢰도 향상, 그리고 품질 개선, 안전관리 기간의 연장, 그 다음에 종업원의 자부심 고취, 기업 이익 창출이 되겠습니다.